조지아 둘루스에 위치한 누가병원. 이곳은 팔체질 의학을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방 전문 병원으로 많은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님을 만나 병원의 치료 철학과 진료 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누가병원 김정범 원장입니다. 제가 카로프랙틱 의대를 졸업하고 근육골격계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시작했는데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2년이 넘어가고요.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인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 속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까지 환자를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공부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중단을 사실은 했죠. 중단한 이유가 대체의학을 통해서 그 환자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생각하는 것들과 제가 가진 철학에 꼭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근육골격계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운동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리치료과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또 환자를 보는 가운데 서양의학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또 한계가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과 대학에서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또 팔체질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그동안에 받아왔습니다. 팔체질 의학으로 환자를 보게 된 것은 한 15년 가까이 팔체질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의 학문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 임상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병원은 팔체질 전문 한방 진료를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죠. 근데 면역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음식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제대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예를 들면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인체가 환경에 대해서 노출이 되면 어떤 신체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면 우리 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과정이 글로 인해서 우리 몸이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오고 가렵고 그런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가정의학과라든지 내과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되면 주로 항히스타민 제제를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증요법적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저희 팔체질 의학을 통해서 알러지를 치료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몸으로 바꾸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진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하나 더 들게 되면 당뇨 환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당뇨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양쪽 부모가 당뇨일 때,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일 때 거의 80% 이상은 자녀들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있게 되죠. 이유는 양쪽 부모로부터 당뇨의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나왔고, 두 번째로는 당뇨가 걸렸던 그 부모님들과 거의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자라게 되죠. 그런 이유에서 거의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가 당뇨의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당뇨가 걸리지 않는 경우를 수없이 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서 메포민이라고 하는 그런 당뇨를 조절하는 그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당뇨가 치료가 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은 당을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지 당을 고치는, 당뇨를 고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죠. 그런데 음식과
체질에 맞는 음식을 6개월 혹은 1년 넘게 제대로 섭취를 하고 거기에다가 영양 치료를 더 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 운동을 더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우리 몸이 당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과에서 주는 약이나 가정약에서 주는 약을 좀 줄이다가 내 몸이 완전히 당을 조절하게 되면 결국에는 약을 끊으면 되고요. 그래서 당을 고치려고 할 때 체질에 맞는 음식을 통하지 않고는 제가 고쳐질 수 없고요. 거기에다 더 붙여서 저희 병원에서는 체질에 맞는 침 치료도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체질에 맞는 한약도 적용을 해서 우리 몸이 이 당을 완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치료의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체질식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체질 침 치료는 일반 침 치료와는 어떤 것이 다른 건가요? 보통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한의원에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뭐 체침이라든지 이런 침들을 쓰게 되면 대체적으로 환자가 이제 뭐 방광염이라든지 위염으로 왔을 때에 치료하는 혈자리라든지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팔체질 의학에서는 각 체질마다 완전히 치료법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효과면을 보게 되면 일반 침을 썼을 때의 뭐 소총과 같은 효과라고 한다면 팔체질은 치료의 침은 각 체질마다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 면에 있어서는 거의 뭐 미사일과 같은 그런 이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팔체질 침은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그런 치료 도구가 되겠고요. 다양한 질환들도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팔체질 의학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없는,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래도 어렵지 않게 잘 치료해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정신신경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불안증, 디프레션, 앵자이티, 그다음에 공황장애, 편두통, 뭐 긴장성 두통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심각하게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팔체질 의학을 통해서는 어렵지 않게 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혹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크론 디지즈라든지 알레르기를 포함해서 이런 많은 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면역 질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체질 의학을 통하지 않고는 완전히 완벽하게 치료가 되진 것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비인후과적으로 보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명이 있어요. 팔체질 의학을 통해서 진료를 해보게 되면 한 10명 중에 6, 7명은 그래도 이명이 잡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성 질환에 있어서도 뭐 방광염, 시스타이티스라든지 그다음에 요로염이라든지 UTI라든지 혹은 맨스를 전후로 해서 너무너무 배가 심하게 아프죠. 두통도 오게 되고 그다음에 무드 스윙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팔체질을 통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무난하게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팔체질을 통해서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예, 또 제가 카이로프랙틱 닥터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트라우마 환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인주리 환자들 많이 봤죠. 그래서 뭐 거의 한 30년 넘게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인대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침을 이제 넣어서 혹은 약을 써서 한약을 써서 굉장히 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부위를 치료하게 하는 그런 치료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그 사고 기록을 지우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병행을 하게 되면 후유증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후유증까지 지금은 완전하게 좀 해결을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냥 마음 놓고 좀 자신 있게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건강의 답은 체질입니다. 감사합니다.